이번에는 플러스 연산에서의 문자열 자동 타입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연산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P 연산자가 모두 숫자일 경우에는 덧셈 연산을 수행하지만 P 연산자 중에 하나가 문자열일 경우에는 나머지 P 연산자도 문자열로 자동 변환되고 문자열 결합 연산이 일어납니다. 자, 코드를 보고 이해를 해 볼까요? 자, 우리가 3과 7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더하기를 하게 되면 산술연산이 되어서 10이 되고 이 10이 결국 밸류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근데 둘 중 하나가 문자열이 되면요. 자, 요거는 산술연산을 수행하지 않고 자, 뒤에 있는 7이 문자열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변환이 되어서 3과 7이 서로 결합이 되어서 자, 문자열 결합이 되어서 3, 7이 되고 이것이 스트링 타입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문자열이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더라도 앞에 3은 문자열로 변환이 되고 그래서 3, 7로 결합이 되어서 스트링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 P 연산자가 플러스 연산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플러스 연산은 순차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먼저 수행된 연산이 문자열 결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후 모든 연산은 문자열 결합 연산이 됩니다. 자, 코드를 보면서 자, 이해를 해보죠. 자, 이와 같이 모든 P 연산자가 숫자일 경우에 플러스 연산은 산술 연산을 합니다. 먼저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산술 연산을 하는데요. 1과 2가 더해져서 3이 되고 그래서 3과 다시 3이 연산이 되어서 6이 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P 연산자가 문자열이 되면 자, 앞에 있는 이 두 연산은 숫자죠. 숫자니까 산술 연산이 되어서 3이 되고 그래서 3과 문자열 3이 플러스 연산이 되어서 이 3이 문자열로 변하고 문자열 결합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P 연산자가 문자열이죠. 그럼 1과 2가 연산이 될 때 1, 2로 문자열로 변하게 되고 다시 3과 플러스 연산이 되어서 3이 문자열로 변환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1, 2, 3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됩니다. 제일 앞인 문자열일 경우에는 자, 이렇게 연산이 되면서 문자열 1, 2가 되고 그리고 다시 3과 플러스 연산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문자열 1, 2, 3이 됩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 볼까요? 섹션 3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죠. 이그잼 06이 되겠군요. 자, 피니쉬를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Class String Concat Concat 하게 되면은 결합한다는 뜻이에요. Concat example 이렇게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해 줍니다. 자, 피니쉬 버튼 눌러주시고 자, 먼저 int 타입의 변수 밸류를 선언하고요. 자, 여기다가 10 더하기 2 더하기 8을 줬습니다. 자, 다 숫자죠. 자, 그러면은 산술 연산이 되어서 전부 다 더하기가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20을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자, 스트링 타입의 str1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10 더하기 2 더하기 8을 문자열로 줬어요. 만약에 이 변수의 타입을 여러분이 int 타입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10과 2는 산술 연산이 되지만 자, 12가 다시 8과 플러스 연산이 될 때는
8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체 연산의 결과는 문자열이 되기 때문에 int에 저장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거는 스트링 타입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그래서 str1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128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나왔어요. 그래서 숫자 128이 아니라 문자열 128입니다. 자, 또 스트링 타입의 그 str2를 자, 선언하고요. 자, 10 더하기 이번에는 2가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8 이렇게 줬을 경우에 먼저 이거부터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10이 문자열로 바뀌고 102라는 문자열을 얻게 되고 다시 8과 플러스가 되어서 자, 문자열 결합이 일어나죠. 그러면 1028이라는 문자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번을 출력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1028이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tr3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10을 이번에는 문자열로 주고요. 자, 플러스 2 플러스 8을 줬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연산은 제일 앞에서부터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문자열 결합이 일어나고 다시 이 결과를 가지고 또 8과 문자열 결합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자, 3은 자, 요 2와 똑같이요. 아마 1028이 나올 겁니다. 문자열로. 자,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string4 변수를 선언하고요. 여기다가 10 이렇게 주고 이번에는 자, 괄호를 넣어서 2 더하기 8을 넣었습니다. 자, 이 괄호는 모든 연산S의 최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괄호부터 먼저 연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앞에 10이 비록 있지만 이 10 플러스가 먼저 수행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괄호부터 먼저 수행이 돼요. 그래서 괄호가 없다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플러스 연산이 되지만 괄호가 있으면 이 괄호부터 수행을 해서 이 값을 먼저 계산해내고, 자, 10이겠죠? 둘이 숫자니까. 그래서 10과 10이 문자열 결합이 되어서 1010이라는 문자열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그것을 자, 여기에 저장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고 실행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을 기본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자열 하게 되면 스트링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본 타입 하게 되면 뭡니까? 뭐 int나 뭐 long이나 또는 double이나 뭐 이런 타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트링이 바로 이런 타입으로 변환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강제 타입 변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강제 타입 변환하기 위해서 캐스팅 연산자 갈로를 사용해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API를 사용해서 자바가 제공해주는 API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변환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여기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스트링이고, 이제 이 스트링이 이와 같이 기본 타입으로 자, 변환이 되기 위해서는 자바에서 이제 사용하는 API를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 대문자 바이트로 시작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parse 바이트, 자, 이게 이제 메소드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parse 바이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10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을 제공을 하게 되면 얘는 10을
바이트 값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돌려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이트 타입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스트링을 숏 타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s를 대문자로 한 클래스, 그래서 short이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parse short, 그러니까 parse는 해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short를 해석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자, str에 문자열 200을 주게 되면 이제 parse short은 문자열 200을 short 타입으로 변환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줘요. 그러면은 그 값을 short 타입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nt 타입으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integ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써요. 그래서 integer에 parse in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매개값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문자열로 숫자로 주게 되면은 얘는 요거를 해석해서 int 타입으로 리턴을 해줘요. 즉 돌려줘요. 그러면은 그 값을 이렇게 int 타입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자, 기본 타입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 기본 타입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한 클래스를 가지고 자, parse로 시작하는 메소드, 자, 다 parse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와 같이 기본 타입에 자, 이름을 넣어준 이런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을 이렇게 해당 기본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은 스트링을 int 타입으로 바꾸는 이거하고 스트링을 더블로 변환하는, 그래서 이 두 개만 여러분이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문자열 안에 숫자 이외의 요소를 포함할 경우에는요, 숫자로 변환할 경우에 숫자 형식 예외가 발생합니다. 영어로는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고 하는데요. 자, 코드를 보면서 이해해 보죠. 자, 1a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어요. 1은 숫자고 a는 숫자가 아니죠. 그러면 이 str 변수를 integer.parseInt, 즉 int로 변환하는 메소드에 매개값으로 제공을 하고 변환을 하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해요. 그래서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해서 실행이 중지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예외가 발생을 하면 코드에서 내가 스트링에 숫자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string.valueof라고 하는 메소드는요, 정반대예요. 자, int나 또는 여러분이 double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 타입의 값을 문자열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소드예요. valueof는. 자, 예를 들면 string.valueof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 자, 3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를 주면 얘는 3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어서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은 string 타입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방법도 있고요. 이제 또 다른 방법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 결합 연산자를 쓰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string이라고 하는 변수에 내가 숫자죠. 숫자 3을 갖다가 문자열로 변환해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빈 문자열을 이렇게 더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문자열과 숫자가 더하기가 되면 숫자는 문자열로 변환이 되어서 자, 문자열 결합이 일어나죠. 그래서 3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돼요. 이것을 여기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많이 쓰니까 어떤 방법이든 사용해서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을 해볼게요. 섹션 03에서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 .exam07
자, 그리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primitive and string conversion example. 자, 이렇게 주시고요. 메인 메소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먼저 스트링 변수 str1을 선언하고요. 자, 여기에 문자열 10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str1을 int 타입으로 변환을 한번 해보죠. int 자, value 1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integ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parseInt 이렇게 주시고, 자, 여기다가 str1이라고 하는 문자열 변수를 줍니다. 그러면 이 10은 정수로 변환되어서, 즉 int로 변환되어서 자, 리턴 됩니다. 그것을 int value 1에 저장을 한 거죠. 출력을 해 볼게요. system.out.println. 그래서 자, value 1을 출력을 해 보면 자, 이와 같이 정수값 10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스트링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자, 이와 같이 막바로 여기에 문자열 10을 줬죠.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10을 이렇게 주나 아니면 스트링 변수를 자, 이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처럼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지 말고요. 자, 여기다가 막바로 문자열 1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블 타입 변수 value 2를 자, 선언하고요. 자, 더블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parse doubl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문자열 3.14를 기본 타입 더블로 변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환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해서 자, value 2를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블 타입의 값 3.14가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불리언 변수 value 3을 선언하고 문자열 true를 자, 불리언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리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는데요. parse boolean 자, 여기다가 문자열로 자, true를 주면 문자열 true가 불리언 타입으로 변환이 되어서 자, 리턴 됩니다. 그 값을 불리언 타입 변수 value 3에 저장한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을 출력을 하면 자, 이와 같이 true가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이제 여기다가 문자열로 value 1의 값 이런 식으로 더 추가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다 넣어 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2가 되고 요건 3이 되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그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시키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int 변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 value 4라 줄게요. 자, 여기다가 10을 줬어요. 자, 그러면 value 4에는 10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문자열 1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자, string
str1에 문자열을 저장하고 싶은데, 자, 그럴 때 이제 string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자, value of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자, 여기다가 value 4를 주시면 value 4에 저장된 숫자 10이 문자열로 변환이 되어서 리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자열을 string str1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system.out.println. 그래서 str1의 값이 뭐냐?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그래서 이와 같이 문자열 10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와 같이 기본 타입 변수를 선언하고 이 기본 타입 변수를 value of에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막바로 이제 여기에 숫자 10을 줬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str2를 자, 선언하고요. 자, 여기다가 실수 3.14를 줘요. 그러면 value of는 3.14라고 하는 실수를 문자열로 변환을 해서 자,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은 string str2에서 그 값을 저장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자, 2죠. 자,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3.14라고 하는 문자열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일이 코딩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따라서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빠르지 않게 제가 천천히 이제 코딩을 이제 하고 있는데 단축키를 사용해서 저장하고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저장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저장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실행 버튼 누르고 하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단축키를 활용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테스트 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자, string str3를 자, 선언을 하고요. 자, 여기다가 string 자, value of 이렇게 주시고 자, 여기다가 자, true라고 하는 불리언 타입 값을 이제 줍니다. 그러면 이 value of 메소드는 이 기본 타입 true를 문자열로 변환해서 리턴해 줘요. 그 값을 string str3에 이제 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3을 출력을 하면 자, 저장하고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문자열 true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를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자, 타입 변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동 타입 변환, 그 다음에 강제 타입 변환.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자동 타입 변환은 자동으로 타입이 변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나느냐면요. 값의 허용 범위가 작은 타입이 허용 범위가 큰 타입으로 저장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바이트라고 하는 자, 변수 b가 있는데요. 자, 이 b가 int 타입의 변수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때, 자, b가 허용 범위가 더 작죠. int보다는. 이때는 자동 타입 변환이 생기는 거예요. 강제 타입 변환은요, 강제로 타입을 변환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값의 허용 범위가 큰 타입을 허용 범위가 작은 타입으로 쪼개어서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반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int 변수 c가 있는데 여기에 10을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바이트 타입 변수로 변환해서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c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허용 범위가 큰 타입 int가
허용 범위가 작은 바이트 타입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쪼개야죠. 그래서 바이트 타입으로 변환하겠다라고 이렇게 캐스팅 연산자를 사용하고 이렇게 int type c를 이렇게 주면 바이트 타입으로 변환이 되어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강제 타입 변환이라고 하죠. 자, 문자열 결합 연산. 자, 문자열과 플러스 연산을 하게 되면은 다른 P 연산자도 문자열로 변환되어 문자열 결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하고 플러스 5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3이 문자열이죠. 5는 숫자고요. 그러면 플러스 연산할 때 5가 문자열로 변환이 되어서 문자열 결합이 되어 3, 5라고 하는 문자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플러스는 문자열 결합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integer.parseInt. 자, 요거는 문자열을 int 타입으로 변환할 때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트링 변수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10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10을 내가 int 타입의 변수에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을 변환해서 int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nteger.parseInt 이렇게 주고 여기다가 문자열 변수 s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열이 int로 변환되어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double.parse double은 문자열을 이제 더블로 바꾸어서 이제 변환을 해주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